네, 안녕하세요. 지구별 여행사진가 김원소입니다. 네, 오늘은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저한테 사진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특히 이제 고속 셔터로 또는 저속 셔터로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걸 좀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찍어 보셨을 텐데 조금 이제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서울 저기 안국동 쪽에 있는 개동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녁 매직아웃 때 빛이 참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서서히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아직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대신 이 지상의 건물, 그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들은 조명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빛나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길거리 사진 찍기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의 사진은 낮 시간대 찍어 보면 절대 이런 느낌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맑은 날에 한낮에 이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 뭐 ND 필터가 없이는 이런 이제 저속의 느낌, 움직이는 사람의 움직임이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점은 보통 이제 저녁 매직아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녁 매직 아워가 보통 이제 7시 한 반, 7시에서 7시 한 30분 정도 그 사이가 저녁 매직 아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보면 약간 이제 저녁 매직 아워 시간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 9월 3일 날 저녁 8시 경에 안국동 개동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쭉 촬영한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이제 오늘 배울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이 좋은 사진, 그다음에 주제가 잘 표현된 사진 같은 거는 항상 기본기를 얼마나 잘 응용하느냐, 이 기본기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이란 게 뭐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조리개 수치, 또 조리개 값이라 그러죠. 이 조리개와 그다음에 셔터 속도, 초점, 또 빛과 그림자, 프레이밍.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사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오늘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시대, 이 시점, 저녁 매직아웃 시점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셔터 속도를 20분의 1초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어둡다 그랬죠. 그래서 감도를 3200 정도까지 올려줍니다. 만약에 더 어둡다 그러면 4000이나 5000, 6400까지 올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도를 320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를 9.0 정도로 한 중간 조리개를 하니까 셔터 속도가 20분의 1초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걸어가는 이 여자분은 조금 빠른 속도로 걷고 있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가로로 지나가는 옆으로 지나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20분의 1초에서도 충분히 움직임이 잘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 한 3m나 4m 정도 앞에서 좌우로 걸어가는 인물이나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자전거 이런 걸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대상들을 촬영할 때는 보통 10분의 1에서 20분의 1초 아니면 뭐 좀 빨리 달리는 자전거나 조금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한 100분의 1초, 80분의 1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장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건 우선 이제 이 20분 1초보다도 셔터 속도를 좀 길게 예를 들어서 30분 1초를 한다 그러면 조리개를 11로 조절해야 된다는 것들이 알 수 있죠. 아니면 감도를 3200이 아니라 2500으로 조절을 하면 셔터 속도가 30분 1초가 되겠죠. 또 반대로 셔터 속도를 좀 이 사람이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면은 셔터 속도를 10분의 1초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조리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11이나 13. 그다음에 감도는 좀 더 이제 더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표현하려면 이 조리개와 감도 조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셔터 속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좀 이제 응용해 보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보면 그 셔터 속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보통 이제 길거리 사진을 찍을 때는 딱 한 장의 정제된 사진보다는 이런 이제 제가 어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셔터 속도를 특히 이제 저속 셔터로 그동안 많이 찍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저속 셔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주제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저속 셔터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실감나게 이 현장감이라든지 주제가 표현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제 촛불을 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주제가 비교적 선명하게 잘 표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카메라 노출 모드에 보면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다 이 셔터 속도 우선 이게 셔터 속도라고 하는 S 부분이랑 그 모드를 선택하면 셔터 속도 우선 모드가 되거든요. 또 다른 카메라 같은 경우는 TV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임 밸류라 그래서 셔터 속도 우선 모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셔터 속도 우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셔터 속도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셔터 속도만 조절을 하면 조리개 수치가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리개 이제 우선 모드나 셔터 속도 우선 모드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속으로 찍는다고 해서 또 고속으로 찍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 셔터 속도 우선 모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를 해도 이 조리개 수치를 바꿔주면 셔터 속도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노출 모드를 사용하든지 뭐 M 모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조리개와 셔터 속도, 감도 이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셔터 속도로 촬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이 움직이는 대상 자체를 저속으로 촬영을 하면 움직임이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속 셔터로 촬영하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대상들이 순간적으로 딱 정지되어서 표현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제 많이 촬영을 해보니까 이 고속 셔터로 촬영을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저속으로 촬영하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어떤 뭐랄까 사람들한테 좀 이제 그 색다른 느낌도 주고 조금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저속 셔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스피드보트 경주대회 촬영장에서 망원렌즈로 촬영한 건데요. 거의 이런 거는 출발과 동시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스피드보트가 달리기 때문에 셔터 속도를 최소한 300분의 1초, 500분의 1초 이상으로 해야 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이제 그 스피드보트나 빠르게 움직이는 이 물보라, 이런 물살, 이런 포말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정지돼서 표현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촬영할 때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정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데 셔터 속도를 60분의 1초로 한다든지 30분의 1초로 하면 이게 지나간 흔적만 남겠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을 정지시켜서 표현할 때는 비교적 빠른 셔터 속도인 350분의 1초나 한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정도로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500분의 1초로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500분의 1초로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이 튀기는 이런 물방울들이 있죠. 물방울들이 다 순간적으로 정지해서 표현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낮에 망원렌즈로 이 장면을 당겨서 촬영을 했지만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도를 200으로 올렸고 조리개는 중간 조리개인 9.5로 하니까 거의 500분의 1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셔터 속도는 이 조리개 값과 그 다음에 감도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셔터 속도를 이제 조합을 해서 촬영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저속 셔터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한 그런 사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셔터 속도라는 것은 빛의 양을 시간적으로 조절한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이제 짧게 하면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적인 시간이 아주 짧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를 들어서 30초 정도 노출을 준다. 그러면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30초 동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빛의 시간적으로 아주 길게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셔터 속도를 통해서 빛의 양을 시간적으로 조절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그거 외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지되어 있는 대상이나 사물도 있지만 또 움직이는 사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매일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움직이는 비행기를 타고 또 움직이는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이 움직이는 대상을 적절한 움직임으로 표현을 할 때 이 비교적 저속 셔터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속 셔터라고 하면 보통 한 30분의 1초 미만으로 설정하고 촬영하는 것을 저속 셔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공연장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이거는 13분의 1초로 어쨌든 설정을 하고 사진을 찍었죠. 근데 이런 사진을 찍기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이제 플라멩고 공연하는 장면을 찍었었는데 그 여주인공이 혼자서 춤을 출 때 이 사람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표현을 할까, 실감나게 표현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 플라멩고도 이렇게 곡에 따라서 음악에 따라서 이 춤을 추는 무휘의 동작이 다 다르잖아요. 비교적 느린 음악이 나올 때는 춤 동작이 느리게 표현이 되고 빠른 음악이 나올 때는 이 무희의 동작도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긴 실내 공간이 있고 살짝 어둡기 때문에 감도를 한 800 정도로 올려놓고 물론 1000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1500을 해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리개도 5.6 정도로 적당하게 조금 이제 약간 개방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13분의 1초 정도로 찍은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도 한 100장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100장을 찍었냐 하면 이 춤추는 사람의 동작 자체가 다양하잖아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는 뭐 60분의 1초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30분의 1초도 찍어보고 20분의 1초도 찍어보고 또 10분의 1초도 찍어보고 5분의 1초도 찍어보고 또 13분의 1초도 찍어보고 그러니까 여러 장 찍은 사진 중에서 이 13분의 1초로 찍은 사진이 제 마음에 가장 들어서 이 사진을 골라낸 거거든요. 근데 이 셔터 속도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1초로 찍었다. 그러면은 이 춤추는 이 무위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1초로 찍었다. 14분의 1초가 아니라. 우리 포함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1초로 찍으면은 훨씬 뭐랄까 느리게 보이죠. 그렇죠. 더 많이 흐려져서 보인되겠죠. 그죠? 아니면 1초로 찍으면 너무 흐려져 가지고 이 무위의 어떤 형상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보이겠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셔터 속도를 한 30분의 1초로 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또 덜 흐려 보이겠죠. 그죠? 움직임이 적겠죠. 움직임이. 네네. 움직임이 덜 할 수 있죠. 50분의 1초나 100분의 1초, 만약에 100분의 1초로 했다. 그러면은 살짝 아마 이 치마자락이나 이 머리카락 정도가 살짝 움직였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되면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해서 찍어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어느 누구도 이 한 컷만 찍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찍어보면. 그래서 특히 춤 동작을 적절하게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딱 정지된 춤 동작 한 장을 찍는다 그러면 그건 어렵지 않죠. 그죠? 감도를 뭐 3,200이나 6,400으로 올리고 조리개를 5.6 정도로 해서 셔터 속도를 125분의 1초나 250분의 1초로 하면 딱 움직이는 그런 동작만 이제 그 정지된 동작만 표현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어디다 맞추셨어요? 네. 초점을 어디다 맞추셨어요? 초점은 여기 이제 이 사람 이쪽에 여기 사람은 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허리 부분 있죠. 허리 부분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허리 부분에.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80mm면 약간 망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하고 이 공간하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이제 조리기를 5.6으로 해도 괜찮고 그리고 주우피 사체 자체가 이 춤추는 이제 이 무희기 때문에 이 뒤에는 살짝 흐려서 나와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거 찍을 때는 여러분들이 초점 맞출 때는 항상 이 주인공 주 대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기타 치시는 분이 흐리게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뒤에 기타 치시는 분이 예. 5.6으로 놓으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아웃포커싱으로 지금. 네. 뭐 그래도 그렇게 많이 흐려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나와서 지금 그래도 지금 예, 살짝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초점 거리가 80mm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약에 이때 이제 200mm 정도로 했다 그러면 이게 많이 좀 흐려졌겠죠. 그죠? 공간도 압축이 되고. 근데 이제 80mm까지는 그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흐려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바닷가에 갔을 때나 아니면 계곡 또 강 이런 데 갔을 때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장면을 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 남해안에 있는 이제 거제도에 있는 목놀 해안이라든지 또 바닷가에 이런 이제 뭐 둥근 바위가 하나 있다. 이런 걸 발견을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 이렇게 들어왔다가 쭉 밀려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아주 빨리 들어올 때도 있고 비교적 천천히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 저속 셔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라는 이야기죠. 여기도 보면 이 둥근 바위가 아주 이런 게 참 좋은 대상이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사각형의 바위보다는 이 둥근 형태의 바위가 사진 찍기가 참 좋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뭔가 이렇게 지구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의 공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우주를 또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껏 찍지만 마시고 삼각대를 이제 약간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 파도가 좀 잔잔하게 들어오는 곳까지 들어가서 한번 이제 찍어보는 거죠. 삼각대를 세워놓고. 그래서 1.1초로 찍으면 이 바닷물이 쑥 들어왔다가 지금 쑥 밀려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1초로 찍으니까 이 정도 어떤 물살의 흐름이, 파도의 흐름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초로 촬영을 하니까 비교적 이 셔터 속도가 길잖아요. 그래서 1.1초보다는 조금 또 다른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장소라도 이 셔터 속도를 다 달리해서 이렇게 셔터 속도를 1.1초로 만들고 1.9초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워낙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할 때는 항상 조리개 수치 조절이나 감조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하는 셔터 속도로 다양하게 한번 촬영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이건 3.7초로 찍으니까 비교적 느린 셔터 속도잖아요. 느린 셔터 속도로 찍으니까 파도가 쭉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정지된 그런 상태로 살짝 정지된 상태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30초로 주니까 거의 파도가 잔잔하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파도가 그렇게 세게 치지는 않았는데도 몇 번 이렇게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는 이제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비교적 흐린 날 오전에 한 낮에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30초로 주고 찍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ND 필터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바닷가나 섬에 촬영을 가실 때는 꼭 ND 이제 16이나 ND 400 아니면 ND 500이나 1000 하나 정도는 챙겨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찍어 보니까 이때는 저도 ND 때는 약간 흐린 날이었는데 ND 한 400 정도로 하면 ND 400으로 하나 끼면 거의 이제 한 30초까지는 찍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ND 400이나 500을 끼면 한 15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고 또 ND 필터 계산기라는 앱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현재 이런 이제 그 상황에서 셔터 속도 ND 값을 ND 뭐 그 필터의 어떤 그런 값을 어떤 걸 사용하면 몇 초가 나온다, 몇 초가 나온다 이걸 계산해 주는 그런 앱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잘 사용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바닷가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좀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이제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모에라키 볼더서라는 곳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비교적 이제 이렇게 경사가 이 해안이 완만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쭉 들어왔다가 쭉 나가는데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 삼각대를 이렇게 이제 받쳐놓고 하니까 이 모래가 이렇게 쑥 딸려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모래가 딸려 나가니까 삼각대 자체도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삼각대를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가 평소에 이제 바다 안쪽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진 촬영할 때는 뭐 삼각대를 꼭 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데 물속에 삼각대를 설치할 때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때 이제 파도가 쏙 이렇게 이제 모래를 쭉 같이 딸려서 썰려서 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삼각대가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각대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카메라도 바닷물에 이게 젖게 되니까 그러면 카메라는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고요. 이제 이런 사진들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 수만 있다면 참 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풍경 사진보다는 이런 사진들은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어도 좀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이 자연 풍경 사진을 풍경이긴 하지만 이 풍경을 찍었지만 저는 매일매일 바라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왜 그런지.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이 30초를 주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반영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반영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조금 물이 많으니까 반영이 적게 생겼고 또 우리나라 서해 바다 같은 경우에도 잘 찾아보면 또 물이 잔잔한 갯벌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반영 같은 것도 같이 담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파도가 좀 이제 셔터 속도를 짧게 하니까 반영은 전혀 안 담기죠. 그래서 이제 셔터 속도를 길게 하면 할수록 이 반영까지 담기니까 또 다른 그런 효과를 또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정사각형의 프레임, 그러니까 1대1 프레임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나오는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의 비율을 일반적인 거는 3대2 비율인데 그 프레임 이제 이미지 그 화질에 들어가서 보면 1대1 정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찍으면 왜 좋냐면 일단 구성할 때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3대2 비율로 일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트리밍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트리밍을 하는 것보다도 찍을 때부터 이런 정방형 1대1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찍으면 훨씬 더 구성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후지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1대1 사이즈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는 고속 셔터를 이용해서 촬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움직이는 대상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켜서 표현할 때 비교적 고속 셔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그 강원도 내린천에 가면 이런 이제 카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래프팅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친구가 이 노를 아주 빠르게 저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부분의 물살이 쫙 지금 정지돼서 표현됐죠.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250분의 1초로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날리는 이런 이제 물방울들이 다 정지해서 표현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지해서 표현되니까 이게 어떤 형상으로 보입니까? 뭐, 미미님, 이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사운드를 켜시고.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셔터 속도를 길게 250분 1초로 하니까 이게 날개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날개처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을 멋있게만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처럼 사진을 좀 배워본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인 날개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미가 발생을 하고 이제 또 사진에서 상상력이라든지 또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장 찍어서 이런 장면을 찍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고속셔터로 찍습니다. 찍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단순하게 물이 아니라 하나의 천사의 날개처럼 표현된 이런 사진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자, 고속 셔터도 참 때로 재밌습니다. 어, 이건 이제 일본에 있는 청수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오토와 폭포거든요. 오토와 폭포수를 찍었는데 이 폭포수 자체를 마시면 아주 뭐 건강, 행복, 뭐 재물운 뭐 이런 게 떠가지고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긴 줄을 서가지고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먹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손으로 받아서 먹기도 하고, 컵에 받아서 먹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찍을 때는 물론 이제 저속으로 촬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2초나 3초 정도, 1초 정도로 찍으면, 이 폭포수의 알갱이가 쭉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 셔터 속도를 2200분의 1초로 찍으니까 어떻습니까? 쭉 연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폭포수가 마치 아주 둥글게 하나 있던 둥글 방울방울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이제 보암님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가지고 좀 이런 거 많이 시도해 보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그때 하실 때는 좀 셔터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하시면 물방울이 아마 둥글면서 중간에 간격들이 아마 표현이 될 겁니다. 네.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셔서 다음에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해보시니까 참 그 세계도 무궁무진하죠. 응용할 수 있는 네, 부분. 정말로 네, 네. 멋있어요. 예, 예, 예.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이제 강원도 금봉사에 전에 이제 출사 수업을 나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겨울에 눈 내리는 풍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8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8월 달에 찍었는데, 이 갑자기 여름에 소나기가 이렇게 내리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소나기가 내리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빗방울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건너편에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건물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역시 저속 셔터로 뭐 촬영할 수도 있겠고 또 저는 이제 이때 고속 셔터로 촬영했죠. 1500분의 1초로 찍으니까 이런 빗방울들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것들은 다 알갱이로 표현됐죠. 이 뒤에 떨어지는 것들은 하나의 점으로 마치 쌀랑눈이 내리는 것처럼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풍경을 찍더라도 이렇게 저속으로 표현을 할 때하고 고속으로 표현할 때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강조하는 게 특히 풍경을 찍던 어떤 걸 찍든지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찍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저도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사진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이제 큰 폭포가 중국 기주성에 있는 황가수 폭포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황가수 폭포는 이제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폭포 뒤쪽으로 이제 그 쭉 이게 동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동굴을 통해서 폭포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구멍, 자연적으로 난 그런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통해서 폭포 전면,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폭포수죠. 근데 거기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폭포수를 맞으면서 아주 힘겹게 버티고 서 있는 이 이제 풀 한 포기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있는 이 바위 있죠? 이 바위, 이걸 또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이 바위에 떨어지는 작은 이 물방울의 알갱이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없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셔터 속도를 7,500분 1초까지 올려봤습니다. 이게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는 감도를 6,400으로 올려주고 조리개를 5점적으로 하면 7,500분 1초까지 셔터 속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뭐 감도 6,400으로 올려도 전혀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대상이나 사물들을 찍을 때는 거의 셔터 속도를 7,500분의 1초 더 이상으로도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나오는 미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자 셔터를 이용하면 최대 3만 2천분의 1초까지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아주 맑은 날 한낮에 감도를 12,000 정도로 올리고 조리개를 4.0이나 2008로 하면 거의 32,000분의 1 정도로 나옵니다. 사진에 문제는 안 생기던가요? 네? 사진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게 올리면 12,000까지 올리면. 네, 뭐 특별하게는 안 생깁니다. 그리고 로우 화일로 찍으면 거기 이제 보통 이제 후지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2,500까지 하면 노이즈가 좀 생기긴 생기거든요, 살짝. 근데 이제 그 노이즈는 로우 화일로 촬영해서 우리 라이트룸에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어쨌든 뭐 포함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 조명 장치들이 다 있으니까 그 조명 장치 앞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장면들을 촬영할 때 빛이 굉장히 밝잖아요. 예. 예,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조리개를 뭐 4.0이나 5점 정도로 하고 감도를 12,800이나 25,600 정도로 이렇게 하면 거의 32,000분의 1초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32,000분의 1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자 셔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빠른 그런 셔터 속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물방울이 어떻게 표현될까? 이걸 한번 해보시면 정말 또 다른 사진이 또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로 지금 IS 4000에 음, 사타속도 4000, 음. 이게 조리개 값을 한 7.1 정도로 지금 놓고 찍어보거든요. 네, 좀 더 올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800이나 그 정도까지 올려도 괜찮습니다. 올릴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제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800까지는 노이즈가 거의 안 생기고 또 노이즈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저번에 해봤지만 라이트룸에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길거리 풍경을 우리가 매직아웃에 찍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영희님도 그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런 사진을 찍을 때, 길거리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표현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움직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카메라 앞에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셔터 속도를 20분 1초에서 10분 1초 그 사이로 하면 좋다 그랬죠. 근데 이제 카메라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카메라 앞에서 멀어지거나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셔터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초에서 한 3분의 1초 아니면 1초 사이로 주면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적절하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전적 매직 아워에 예루살렘에서 3분의 1초로 찍으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좀 마치 이제 미더미클하게 춤추듯이 표현이 됐죠.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뭐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작게 표현된다는 거 알 수 있을 테고요. 이것도 보십시오. 카메라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또 흐려져 표현이 되죠. 이 뒤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죠? 그래서 4분의 1초로 찍으면 거의 카메라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흐려져 보이고 또 이 사람도 많이 흐려져 보이죠. 또 이 사람도 많이 흐려져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속 셔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움직임을 이렇게 유령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제로 삼는다 그러면은 저속 셔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연장에서 춤추는 동작을 찍을 때 이제 이 셔터 속도를 달리해서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와 가까이 있는 대상일수록 움직임이 더 크게 표현이 되죠. 여기도 보십시오. 다 같이 움직이는데 좀 멀리 있는 이 친구들은 움직임이 좀 적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 친구가 가장 동작도 크고 또 카메라 바로 앞에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또 움직임의 표현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카메라와 가까이 있는 대상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더 많이 움직여서 표현이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런 멋있는 이제 계곡의 어떤 물살의 흐름을 표현할 때 이거는 4초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헤드랜턴의 움직임. 뭐 캠핑장 가보면 헤드랜턴을 쓰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9초 동안 이 헤드랜턴 불빛이 이제 움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웅덩이에 물웅덩이에 고인 이런 낙엽의 움직임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고요. 저속 슈트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작은 연못에 떨어진 그런 벚꽃잎의 움직임을 32초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렇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먼저 1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7시 55분쯤에 다시 이제 이 2부 ND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 장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7시 55분에 뵙겠습니다.